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단어는 2차 방정식이고 여기 이제 2차 함수.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중학교 3년 동안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그 단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단원의 제일 처음 시작에는 뭐가 2차 함수냐라는 건데 우선 여러분 함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함수. 함수가 뭘까? Y는 AX. 그러니까 함수는 y하고 x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긴 해요. 근데 여기에도 어떤 조건이 있어요. y하고 x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조건은 뭐냐면 x 값을 하나 딱 정했을 때 y 값이 반드시 비례할 하나만 나와야 돼요. 뭐 그게 뭐 비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함수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데 아무튼 중요한 건 x 값을 하나 정했을 때 y 값도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주로 이제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던지고 중3 때는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잘 안 해. 중3 때 주로 질문하는 건 뭐냐면 2차 함수를 구분해낼 수 있니?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2차 함수를 구분해내는 게 더 쉬워요. 우리가 주어진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제가 부족해서 400. 시끄러워. 자, 그래서 이렇게 y는으로 만들어 봤을 때 y는으로 만들어 봤을 때 그때 이쪽에 생기는 식이 몇 차식이면? 2차식. 이게 2차식이면 되는 거야. 2차식. 우리가 2차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걸 말하죠? x의 배수가 보통 흔히 그냥 2차식이라고 하면은 ax 제곱 더하기 1 bx 더하기 c 이런 모양으로 써지는 걸 우리가 2차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a랑 b랑 c 중에서 스더야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a, b, c 중에서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 누굴까? 아무도 안 했어요.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돼. 얘가 사라져버리면 2차식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게 누굴까? a, b, c 중에 찍어봐 하나. 아니 A, B, C 중에 찍어보라니까. A예요 A. 왜냐면 이런 게 사라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거 사라져도 얘가 2차식이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A가 사라져버리면 X제곱이 같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X제곱이 없어져 버리면 걔는 2차식이야? 걔는 1차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사라져도 괜찮은데 A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돼. 요 조건까지 하나 붙여줘야 이걸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서야 누가 사라지면 안 된다? A가 사라지면 안 된다. 그 얘기는 X제곱이 사라지면 안 된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1번 한번 볼게요. Y가 X에 대한 2차 함수가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해라 라고 했는데 수정아 1번은 O일까 X일까? 그죠? 일단 Y는으로 정리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X제곱이 보이죠? X제곱이 존재하니까 2차 함수가 맞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진아 2번은 맞을까? 그죠? 얘는 그러면은 이름을 붙이자면 얘는 어떤 함수예요? 그렇죠. 이건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X제곱이 없고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차 함수. 자,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제이야 3번 같은 거는 전개를 시켜봤을 때 뭐가 딱 나올까? 그죠? 맨 처음에 딱 전개하면 X제곱이 딱 나오죠. 그 X제곱이 살아있어요 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 그러면은 얘는 2차 함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동그라미. 자 그러면 예은이 4번은 2차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다. 왜 아니다? X제곱이랑 음.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사라져. 그렇죠. 처음에 여기 X제곱만 딱 보고서 동그라미 해버리면 틀리는 거죠. 그죠? 전개를 이렇게 해봤을 때 여기 있는 X제곱과 뒤에 있는 X제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Y는 마이너스 3X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X가 됩니다. 4번을 조심해야 돼. 4번을.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2번으로 가보면 2번에서는 함수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함수 단원을 하다 보면 이런 애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fx라는 애가 되게 많이 나와요. fx. x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만 기억하면 되냐면 fx는요. 그냥 x에 대한 어떤 식이에요. x에 대한 어떤 식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2번 문제에서는 x에 대한 어떤 식을 하나 줬는데 그 식이 뭐냐면 x제곱 빼기 x 이런 식을 준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지연아. fx가 x에 대한 어떤 식인데 이 문제에서는 fx를 뭐라고 정해줬어? fx를 뭐라고 정해줬어? x제곱 빼기 x라고 정해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문제 봐봐. 2-1번 문제에서는 fx를 뭐라고 정해줬어? 아니 이 문제에서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보여요? fx는 요런 식이야 라고 정해주지. 문제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어떤 식을 하나씩 던져주는 거야. 근데 이 문제 2번 문제에서는 x에 대한 어떤 식을 얘로 정해줬고 그 밑에 문제에서는 얘로 정해준 겁니다. 그죠? 그럼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자 f2를 구하라고 하는 건 fx가 이거일 때 f2를 구하라고 하는 건 x가 있던 자리를 뭘로만 바꿔주라는 얘기일까? 2로만 바꿔주라는 얘기가 돼요. 그죠? 2로만 바꿔줘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여기도 요거 x자리 전부 얼마로 바꿔? 다 2로 바꿔. 그죠? x에 2를 넣을 거니까. 그럼 얘는 2의 제곱에서 빼기 2를 한 것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몇이에요? 2죠. 2. 그치? 2. 요렇게 푸는 것이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답은 F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는 2라고 쓰나요? 그냥 함수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2라고만 써도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f-3도 해보겠습니다. f-3. 자, 요거는 성현아, x가 있던 자리에 뭘 넣어라? 그지? -3을 넣어라. 이렇게 됐으니까. 자, 여기 x자리, 여기 x자리 전부 -3을 넣겠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9. 그쵸? 9 빼기 -3이니까 결국 9 플러스 3이 돼서 얼마야? 12. 그치? 네, 그래서 요거는 12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요런 거 등장하거든요. 3F2 이런 거. 여기 써 있는 거. 3F2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거 현수야 이거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 같아? 만약에 이 2차 함수 요 fx에 대해서 3f2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f2를 구했죠? f2가 2였죠? 그러면 얘가 지금 2였는데 거기다가 그냥 3을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 곱해라라는 뜻이에요. 곱해라. 그쵸? 그래서 그냥 3 곱하기 f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 곱하기 f2. 그래서 f2가 2였으니까 얘는 6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돼요. 혹시 앞에 숫자가 붙어 있더라도 뭐 특별한 거 아니고 그냥 곱하기다. 자, 그러면 113쪽을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2차 함수 중에서 제일 쉬운 2차 함수를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2차 함수 중에서 가장 단순한 2차 함수 걔가 바로 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함수 단원을 몇 개나 배울까요? 5개, 2개? 3개, 일단 지금 2차 함수 배우고 있고 3차 함수, 1차 함수. 4차까지 배우고 사실 2차 이상으로는 비슷비슷한데 3차랑 4차 정도까지 배우고요. 그리고요. 지수 함수 배우고요. 로그 함수 배우고 삼각 함수 배우고 뭐 그런 것들 배웁니다. 유리 함수 배우고 무리 함수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함수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건데 그 배우는 함수들마다 다 뭐를 그릴 수 있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함수는 내가 그래프를 내 손으로 그릴 수 있는 거랑 그릴 수 없는 거랑 차이가 엄청 크거든. 그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는 지금 제일 첫 번째 친구입니다. 얘가 y는 x제곱. 근데 여러분 그래프라는 게 뭐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 X축과 Y축의 점을 찍어서 있는 그죠?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프라는 건 원래 점을 찍는 건데 이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을 다 찾아가지고 찍어보면 그 점들이 이어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되면서 그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가장 먼저 제일 찍기 쉬운 점부터 찍어야 되겠지. 0. 그지? x에 0을 집어넣으면 y도 0이니까 우리가 찍어볼 첫 번째 점은 0,0입니다. 그 다음에 또 x에 얼마 넣어볼까? 1. 1도 넣어볼게요. x에 1 집어넣어보면 1 제곱해봤자 1이니까 y도 1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1 되죠. 자, 그럼 일단 이거 3개만 한번 찍어볼게요. 0,0이면 여기죠. 원점. x축과 y축이 만나는 원점이고요. 1,1은 쓰다 이거 어떻게 찍죠? 1,1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이 앞에 게 무슨 좌표죠? 몇 컴마 몇이라고 쓰면요 항상 앞에 게 x좌표야. 그럼 뒤에 게 뭐겠어? 뒤에 게 y좌표야. 자, 그럼 지금 얘는 x좌표도 1이고 y좌표도 1인 거죠. x좌표라는 건 뭐냐면 요 가로 방향으로 있는 축이 x축이잖아. 가로 방향으로 있는 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1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한 칸 가란 얘기예요. 0,0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한 칸 왔어. 그 다음에 y좌표가 1이라는 건 또 이 화살표 방향으로 몇 칸 가라? 한 칸 가라.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칸 온 다음에 위로 한 칸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1,1. 그러면 얘는 어디다 찍어야 돼? 마이너스 1,1은 어디다 찍어야 될까? 똑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2, 4분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왼쪽. 그쵸?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 방향으로 몇 칸? 한 칸 가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똑같이 1이죠? 어디로 그럼? 위로 한 칸 가고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지금 우리 점 3개 찍었어요. 요거 찍고 요거 찍고 요거 찍었는데 3개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2도 넣어볼게요. 2. x에 2 넣어보면 y 몇이죠? 2. 4. 4죠. x 2 넣었으니까. 그죠? 2제곱이니까 4가 되죠. 그럼 2 넣어봤으니까 누구도 넣어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넣어볼까? 마이너스 2는 얼마 돼요? 4. 또 4 되죠. 얘네까지 좀 찍어볼까요? 예, 너무 쉬워요. 2,4면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여기서? 두 칸, 오른쪽으로 2칸 간 다음에 위로 네 칸. 위로 4칸. 그럼 하나, 둘, 셋, 넷. 여기쯤에 찍을게요. 2,4.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간 다음에 역시 위로 하나, 둘, 셋, 넷. 얘랑 같은 높이여야 되는데 여기쯤에 찍을게요. 그죠? 얘도 y좌표가 4고 얘도 y좌표가 4니까 높이는 같아야 돼. 그지? 5개쯤 찍어보니까 대충 이제 어떻게 찍히는지 알겠죠? 예. 이게 직선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직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요렇게 휘어져서 요렇게 올라가는 요런 모양으로 점이 찍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 중에서 제일 쉬운 그래프를 지금 그려본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이 2차 함수의 모양을 보고 요렇게 생기는 모양을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어요. U. 어디로 볼록? 아래로. 네, 2차 함수는 아래로. 아래로 볼록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로 볼록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볼록한 이 제일 뭐랄까 꼭대기 있죠. 요 제일 꼭대기. 요 제일 꼭대기를 또 부르는 말이 있어요. 여기를 무슨 점이라고 부를까? 원점. 그거는 지금 얘가 0,0이라서 원점이긴 한데 그냥 그래프상에서 요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의 요 지점을 가리키는 거 무슨 점이라고 부를까? 중점. 꼭지점.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꼭지점. 꼭지점. 자, 그래서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는 항상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 여기에요. 꼭지점이에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든 꼭지점이 가장 중요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꼭지점이 0,0인 겁니다. 꼭지점이 0,0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0,0을 기준으로 해서 요 세로선 있죠. 0,0을 지나가는 이 세로선 Y축. 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 서로 어때요? 데칼코마니. 그런 거 뭐라 그러지? 두 글자로? 데칼. 대칭. 대칭이라 그러죠.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죠? 이 그래프를 보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Y축 대칭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Y축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y축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수직선. 아니, y축을 우리가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 세우선. y축에 있는 점들은 공통적으로 봐봐. 여기가 아까 몇 콤마 몇이었죠? 0,0이었지. 여기서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여기 몇 콤마 몇일까? 0,1이에요. 여기서 또 한 칸 올라가면 뭘까? 0,2입니다. 자, 공통점이 뭐야? 여기 찍혀 있는 애들의 공통점. x좌표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이 y축을 가리키는 식은 뭐야? x는 0이라는 식이 바로 y축을 가리키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 y축을 다른 말로 x는 0,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을 요걸 우리가 이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축의 방정식. 그 이차함수가 대칭을 이루게 하는 그 가운데 선 있죠? 그 선을 우리가 축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고, 얘 같은 경우는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y는 x제곱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느낌 드니? 이쪽이랑 이쪽이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 보여요? 예. 우리가 그 1차 함수를 공부할 때는 1차 함수는 딱 두 종류입니다. 요렇게 올라가는 애랑 요렇게 내려가는 애랑 두 종류죠. 근데 1차 함수는 한 번 올라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올라가죠. 한 번 내려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내려가죠. 근데 2차 함수는 어때요?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그쵸?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의 방향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어느 방향이라고 말하죠? 제2, 4분면 어느 쪽 어디 방향이라고 말하죠? 이걸? 요 방향. 니네 직선이 이렇게 갈 때 이 직선의 방향을 뭐라 그래요? 왼쪽에 오른쪽 위로 위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은 뭐라 그래요?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있죠, 빨간색. 빨간색은 지금 방향이 어디냐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초록색은 어때요? 초록색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라는 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플러스 오른쪽은 일단 누구랑 관련됐을까? X x랑 관련됐죠. 그 오른쪽이라는 말은 x가 어떻게 된단 말이야? 플러스 x가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래는 뭐예요? 마이너스 누가? Y y가 작아진다가 아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어요 라는 말은, 커지고 있다. 이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어 라는 말을 다시 얘기하면 x 값이 증가를 할 때 y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y 값은 감소를 하고 있어요 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오른쪽 아래로 가네? 그럼 x 값이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네? 같이 생각나야 되는 거야. 초록색 봐봐요. 초록색은 방향이 어디라 그랬죠? 오른쪽 위라 그랬죠? 그러면 오른쪽 위라는 방향은, 자, 오른쪽은 아까랑 똑같잖아. 오른쪽이라는 방향은 x는 증가하는 거죠. 똑같이. x는 증가를 하는데 위니까 y도 어떻게 돼? y도 같이 증가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걸 물어봐요. 자, 봐봐. 우리가 방금 봤던 이 y는 x제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봤던 그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겼고, 아까 꼭지점이 0,0이었죠. 그래서 내가 가운데다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으면 이 선의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지? Y축. 그러니까 y축의 다른 이름이 x는 꼭지점 0이라고 했죠. 꼭지점은 요 점을 말하는 거고, 그 점을 지나는 세로선이 x는 0이에요. 그럼 봐봐.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4번, 5번 때문에. 4번을 보면 x가 0보다 클 때라고 했죠. 네.
x가 0보다 클 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방금 그은 이 점선의 어느 쪽을 보면 이 오른쪽 영역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점선이 딱 x는 0이니까 이거보다 오른쪽 부분을 우리는 x가 0보다 클 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요 반대쪽 이쪽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쪽은 이거는 x가 0보다 어떨 때?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4번은 초록색 부분을 보고 생각하는 거고 5번은 빨간색 부분을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초록색 부분을 봐봐. 초록색 부분을 보니까 초록색 부분은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오른쪽 그죠?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프가. 그러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뭐예요? 증가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프의 방향을 보면서 여기를 증가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는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빨간색 영역을 보자 그랬죠? 자, 요게 아까 초록색이었고 요게 빨간색입니다. 자, 빨간색 박스를 봤을 때 빨간색 부분은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x가 증가하면 y는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보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프의 모양이 이것만 있겠어?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그죠?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이 점선이지, 점선. 이 점선은 맨날 x는 0일까? 이것도 변해요. 이것도 뭐 x는 2가 될 수도 있고 x는 3이 될 수도 있고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지 어떻게 물어보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그럼 채워볼게. 이 그래프는 어디로 볼록하다 그랬지?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랬죠? 반대로 이렇게 생긴 건 뭐예요? 위로 볼록, 위로 볼록.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긴 거 위로 볼록.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해 대칭이라고 그랬니? 그죠? 가운데 지나가는 요거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사분면을 지나요, 당연히? 제 1사분면과 2사분면 두 개를 지납니다. 그죠?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y는 x제곱이라는 애를 보면서 해결했어.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는 하나 더 등장해요. 여기 이제 누가 등장했어? 참수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제곱이 하나 등장했죠. 그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이 친구는 y는 x제곱이었잖아. 얘는 y는 x제곱이었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그려보면 어떻게 생길까? 아래 그거 반대로 위로 볼록 지금 우리가 봤던 아까 전에 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요. 아래로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요 녀석을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 위로 볼록 어디를 기준이냐면 x축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길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 초록색이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뀌었을 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얘는 아래로 볼록이었고 초록색 얘는 뭐예요?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지. 그게 바뀌었고 꼭지점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꼭지점은 똑같이 0,0에 있죠. 그죠? 꼭지점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도 어때요?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 초록색 그래프도 좌우 대칭이잖아. 그죠? 이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x는 0도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그지. 아까 전에 요거 초록색 박스, 빨간색 박스 이게 바뀌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봐봐.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가운데다가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아까랑 똑같이 이제 초록색 박스랑 빨간색 박스를 그리면 이번에는 이쪽 부분에서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프 방향이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이쪽에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고 겹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6번의 이 대답,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이 얘기는 자, 요 그래프를 아까 봤을 때 처음에 빨간 그래프를 그대로 이렇게 뒤집은 게 초록 그래프라 그랬지. 이거 이렇게 뒤집은 거는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들어갈 것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참수가 초반부가 좀 힘들어요. 처음에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초반부가 좀 힘들고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에서 그 A로 이제 확장만 시키면 오늘 할 건 끝이에요. A로 확장시키는 거. 자, 114쪽을 볼게요. 오늘 요 y는 ax제곱 요 얘기까지만 할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방금 앞장에서 딱 두 종류의 이차 함수를 봤어. 뭐랑 뭘 봤지? 첫 번째로 본 게 누구였지? y는 x제곱을 봤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봤던 게 누구죠?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애를 봤죠. 그쵸? 네. 그러면 얘네 둘 다 이렇게 생긴 함수의 한 종류인 겁니다. 얘는요. a 자리에 얼마를 넣었다라고 보면 돼요. A. a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가 얘인 거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A에다 마이너스. 그지?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가 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좋냐면 얘가 a가 0보다 큰 애들의 대표 a가 0보다 큰 그 이차 함수들 중에 얘가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그러면 a가 0보다 작은 이차 함수들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전에 이 녀석의 그래프랑 이 녀석의 그래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죠? 위로 아래로. 얘는 아래로 볼록이었고 얘는 뭐였어? 위로 볼록이었잖아. 그치? 그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결국 a가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a가 0보다 크면은 어디로 볼록한 거야? 아래로. 그쵸?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한 함수가 만들어진다. 이게 가장 함수의 모양을 결정짓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막 이런 애들을 비교해 볼 거야. 여기다가 y는 2x제곱도 그려보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도 그려보고 y는 2분의 1x제곱도 그려보고 y는 마이너스 뭐 할까 3x제곱도 그려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려본다고 하면 네. 자 요거 파란 애랑 초록색은 어디로 볼록하게 그려진다? 위로 아래로. 양수잖아요. 양수. 그지? 수더야 양수면 어디로 볼록하다고? 아래로. 양수면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얘처럼 음수가 붙어있으면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으로 그려져요. 그죠? 근데 아래로 볼록한 애들 중에서도 얘랑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얘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요 숫자와 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질이 아까 말한 양이냐 음이냐 아볼 위볼이고요.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폭이 좁다. 그러니까 뾰족해지는 거야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내가 여기다가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앞장에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었잖아요. 예은아, 요놈의 그래프에 비하면 요놈의 그래프는 폭이 조금 더 어떨까? 얘에 비해서 얘는 폭이 좁을까? 폭이 넓을까? 좁죠. 그죠? a의 절대값이 더 크잖아 얘가. 그지? 그래서 좀 폭이 좁은 아래로 볼록하긴 한데 폭이 좀 좁아. 요렇게 생기는 요런 이차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네, 요런 이차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얘가 지금 y는 2x제곱이에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면 일단 어디로 볼록이야?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인데 폭은 이 녀석의 폭은 방금 위에 그린 요 파란 애의 폭과 어떨까?
얘랑 얘. 아, 폭은 똑같아. 그죠? 절대값이 같으니까 폭은 똑같아. 폭은 똑같은데 얘는 아래로 블록하고 얘는 위로 블록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이 폭이 좀 넓네. 아무튼 폭이 똑같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아볼 위볼은 반대지만 폭은 서로 똑같은 그게 얘와 얘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런 말도 할 수 있을까? 민승아, 파란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는 서로 무슨 축 대칭이다? 그죠? 요 가로에 있는 x축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 관계에 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얘를 그려볼게. 이제 초록색을 그려볼게요. 현서야, 이 초록색 그래프는 일단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데 지금 그려져 있는 파란 애에 비해서 얘는 폭이 어때? 훨씬 넓어요. 그죠? 얘 2라는 값보다 2분의 1이 훨씬 작으니까 자, 여기서 폭이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요렇게 생긴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된 함수. 좀 과장해서 그린 거죠. 요렇게 폭이 넓은 함수가 만들어진다. 아래로 볼록하면서 폭이 넓은.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 이거? 어디로 볼록? 어디로 볼록? 아래 위. 아래 얘가 위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고 이 빨간 애보다도 폭이 더 어때야 돼요? 얘가 폭이 좁아야 돼요? 폭이 넓어야 돼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중에 절대값 씌워서 생각하면 돼. 절대값 여러분 절대값 씌우는 순간 부호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부호 없어져 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절대값 이렇게 씌워버리는 순간 얘는 그냥 2가 되는 거고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누가 커요? 3 얘가 크잖아. 얘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더 폭이 어떻다는 얘기야? 넓다 좁다고 임마. 넓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좁대잖아. 그러니까 이 빨간 애보다 이 핑크색 그래프는 더 어때야 돼? 폭이 더 좁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생기는 것이 얘다. y는 마이너스 3x제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라는 애에 대해서 여기 앞에 붙어 있는 a라는 애에 대해서 방금 말한 두 가지를 이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크면 어떻다고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반대로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다고요? 위로 볼록. 요거 한 가지 하고, 자, 두 번째가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좁다 그죠? 클수록 폭이 좁다. 그냥 좁다라고 쓸게요. 폭이 좁다. 네, 이렇게 요거를 딱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를 잘 기억해야 그 뒤에 이제 다른 것들을 더 덧붙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문제 봅시다. 4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거 얼마나 이해했나 이제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나요 자, 그래, 정지훈이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것 골라봐. 넓은 것은 리을 절대값 절대값 제일 큰 거. 지훈아, 폭이 가장 넓은 게 누구라고? 정답은 비읍 제일 작은 거구나. 다시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라고? 절대값. 디귿이죠, 디귿, 그치? 저거 디귿이 뭐예요? 너 맨 처음에 닐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다음 바꿨어요 자, 폭이 가장 넓은 것,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가장 작은 것이죠. 가장 작은 것을 찾는 거니까 부호를 떼고 비교를 했을 때 제일 작은 숫자를 골라야 되죠. 그래서 디귿입니다. 1번은 디귿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나요 지안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뭘까? 기역, 비읍, 디귿, 그렇죠? 양수인 것만 고르면 되죠? 아래로 볼록한 거니까.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자, 이렇게 세 개를 고르고요. 자, 그 다음에 태유.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에 있는 거를 짝을 지어보래. 누굴까, 태유야? 그렇죠.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으려면은 둘이 부호는 다르면서 폭은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기역과 미음, 그치? 얘하고 얘같이, 그치?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만 서로 반대인 것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것이 되겠습니다. 뭐라 쓴 거예요? 마지막? 기역과 미음. 기역과 미음.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것들은 네, 아까 설명한 것들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숙제는 잠시만요. 114까지. 다 좋아? 112부터 114까지. 몇 분이죠? 42분. 2분이요. 42분이면 빨리 끝내세요. 그러면 115쪽에 세 문제만 하고 끝내줄게요. 자, 세 문제를 우리가 저희 이거 대결만 프린트라는 거. 맞아. 그거는 내가 오늘 답지를 줄게. 갈 때 줄게. 채점 한번 해갖고 갖고 오자. 갖고 와요, 채점이. 채점 갖고 봅시다. 자, 1번 볼게요. 얘가 2차 함수인 걸 골라라 했죠? 자, 2차 함수인 걸 골라볼까요? 기억처럼 x가 분모로 내려가 있는 모양은 바로 어떻게? 바로 지우세요. 그죠? x가 분모로 내려가는 순간 이건 뭐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에요. 지워버리시고. 자, 니은은 몇 차야? 1차. 이건 1차죠? 1차 지우시고. 디귿이 2차. x제곱이 들어가 있네. 2차 함수 맞고요. 리을도 네, 분배 법칙 해보면 x제곱이 보이죠? 리을 맞고요. 미음. 맞아. 자, 전개를 시켜봐. 전개를 시켜보면 x가 이렇게 분배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이죠? 하나만. x제곱이 사라지나? 아니요. 남아있죠? 네.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죠?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2차 함수 맞죠? 바람이 비읍은요? 틀린다. 틀렸어요. 비읍은 너무 오버했죠? 3차. 이렇게 되면 x의 몇 제곱이 돼? 세제곱이 되니까 x 세제곱이 등장했기 때문에 얘는 3차 함수라서 탈락.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가 답이고, 자, 내려가서 2번으로 가서 아까 얘기한 함수 값이네요. fx를 이거다라고 지금 정의해줬죠? 이렇게 정해줬어. 그때 f-2부터 계산해볼까? f-2. 4. 자,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쓰더야 x 제곱은 얼마가 되니? 얘를 x 대신 집어넣는다면 4가 되겠고, 자,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잖아. 그럼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가 곱해졌네. 뭘까? 플러스 6이고요. 그 뒤에 붙어있던 거 요렇게 주면 되니까 얼마예요? 잠시만요. 9죠. 자, 그 다음에 3F1이 있는데 아까 봤죠? 3F1이면 일단 F1을 계산하시고 거기다 상 곱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네. 3F1. 그럼 F1을 계산해 볼까? F1? x에 1 넣으세요. 이런 말이니까. x에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빼기 3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근데 그 마이너스 3에다가 몇 배를 해라? 3배를 해라.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네요. 맞죠? 그러면 결국은 이 식은 9 더하기 마이너스 9니까 0이네. 그치? 3번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찾는 거예요. 이거 ax제곱 이거 찾는 건데 자, ax제곱 이거 찾는 건데 얘가 지금 보면 일단 사이에 껴있죠? 네. 누구와 누구 사이에 껴있어? 이 y는 3x제곱 그래프하고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 사이에 껴있죠? 그러면은 이 a 값도 어떠면 될까? a 값도 자 3이랑 3분의 1의 중간에 껴있는 값이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죠? 그래프가 요 3x제곱과 3분의 1x제곱 사이에 끼어있으니까 a의 값도 3분의 1이랑 3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는 값이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폭이 정확하게 요 사이로 들어가면서 아래로 볼록할 테니까. 자, 근데 그 a의 값이 될 수 없는 거를 물어봤으니까 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얘죠. 맞죠? 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너무 빨끈한데. 그래, 약속했으니까. 자, 그리고 요것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오늘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112부터 115까지고요. 112부터 115.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는 77이랑 78 이렇게 두 페이지입니다. 77, 78 이렇게 두 페이지 해오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 온 친구들, 뭐 반 올라온 친구들도 그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자라고 그 정해줬잖아요. 중단원 마무리는 빼고 워크북은 뭐 주황색은 하나씩만 풀자. 기억 안 나니? 초록색은 다 풀고 주황색은 한 문제씩만 풀자 그랬잖아. 잘 모르겠어? 프린트 잡줄게. 그러니까 지안이랑 성현이랑 예은이랑 제이 다 풀 수 있겠니? 다 풀 수 있어? 다 풀어와봐 그러면. 뺄게요 제이는. 그 다음에 서용이랑 쓰더랑 다 풀어올 수 있어? 그러면은 쓰더랑 서용이랑 하영이 빼고 그럼 요렇게 다 풀 수 있어? 자, 근데 책임져야 돼. 자, 요렇게는요 워크북 풀 때 그때 니네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어디 풀자고 했는지 기억나죠? 주황색 부분은 각 유형의 이거 하나씩만 풀자 그랬잖아. 하나씩만. 요것만 확실하게 풀어와. 대신 이제는 숙제 안 해오면은 안 됩니다. 보강하고 남기고 할 거예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